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라고 보통 해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 이건 이제 합친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뭐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기존의 뭐 구습이나 이런 거에 조금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MZ세대가 주목받는 지금 정말 원시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 아닌 색깔론이 정치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인물들이 지금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해방되었을 때 1945년 미 점령군 관련 발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지금 색깔론 논쟁이 지금 갑자기 불이 붙어버린 거죠. 자, 오늘 대담을 통해서요.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웅 회장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그 후손들이 모여 있는 그 광복회 회장 김원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는 광복회 그러면 되게 기쁜 게 제 생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래요. 네.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 점령군 이 발언은요, 사실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도 소련하고 미국이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과거의 보수 정치인들도 이 단어는 그냥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제 와서 이 표현이 굳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저는 지금 국가에서 연구 보존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부 기록원에도 그런 자료가 있고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그 자료가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자료가 있는데 네네. 그런 자료들은 해방과 함께 들어온 그 미군과 소련군이 발표한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포고문 내용입니다. 그 포고문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포고문 내용을 보면 사실 미국의 메가더의 포고문 내용이 네네. 조금 한국 국민들을 좀 불쾌하게 하는 굉장히 고압적, 강압적 내용의 포고문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발끈하고 그걸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납득이 안 가는 게 포고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국민들을 불쾌한 그런 고압적인 포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 좀 문제가 있네, 표현이 좀 과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칙이지. 네. 그걸 소개한 왜 저나 이재명 지사를 비난한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네, 포고문에 그런 적혀있던 말이 이유가 있는데. 왜일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 기록원에는 포고문도 그거 삭제해야 하고 또 국사편찬위에 있는 포고문도 삭제해야 되고 네. 고등학교 교과서도 다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그거 갖고 발끈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네. 사실은 해방 직후에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해방 직후에 메가더가 네. 임시정부도 백범 김구림의 임시정부 강제로 해산시키고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등 중심으로 있던 건국준비원도 해산시키고 사실 메가더는 들어와서 친일파들을 중용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네. 77년 동안 친일파들이 온갖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끔 기초를 닦아준 사람이 사실은 메가더입니다. 자기들이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흠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 건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는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은 이후에 역량이 조금 모자라서 예. 당시에 테크노크라트 즉 전문 관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일을 친일파들이 예. 사실은 맡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네네.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치 협력자들에게 프랑스 대통령도 시키고 요직도 시키고 장군도 시키고 그랬어야 되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반인류 나치 협력자들이나 친일 반민족 세력이나 같은 시대에 아주 반인류 반민족적인 아주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그 젊은 대표인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지금 현재 뭐 대권 주자 1위라고 얘기되어지기도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색깔론으로 또 연결시키기도 하고 지금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데요, 상황이에요. 예.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을 통과하는 통일통 위원장도 지냈고 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자료들, 공개된 자료들 이런 걸 보면은 메가더의 기본 입장이 남한을 네. 미국말 잘 듣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기갈이 센 독립운동가들이 짓고 나면 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친일파들을 지용을 해서 이 갈데 없는 친일파들을 지용해서 미국에 충성하게 시키겠다 하는 게 메가더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런 능력이 메가더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그 미 군정하에서 생기는 것이 대구 10월 항쟁이고 네. 제주 4.3 항쟁이거든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구타당하고 구속당하고 했습니까? 네. 이런 비극까지 일으켜가면서 그들을 지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메가더로서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애국자라는 건 이해를 하죠. 네네. 미국을 한국을 남한을 미국의 말 잘 듣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뭐 미화시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메가더 장군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인천 상륙단 작전인가요? 그거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민주화시키는데 공헌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좀 그래서 잘못된 건가요? 예, 저는 뭐 인천 상륙작전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이건 해방 전후 미 군정 상황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미 군정사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메가더의 역할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해야 됩니다. 최근에요. 네. 미얀마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미얀마의 군부가 네. 야 움직이는 건 전부 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주 4.3 항쟁 때 미 군정이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었는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 70년쯤 지났지만은 네네. 다시 한번 되뇌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논란에 대해서 이거 옛날 주사파가 다시 부활한 거다. 반미 감정 지금 때문에 이러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일제시대 때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 네. 그 윤동주 시인이 지금 빨갱이라고 하면서 잡는 국가보안법이 전시는 치안유지법으로 그렇게 그렇죠. 수록돼서 네. 옥사하셨습니다. 네네. 단재 신초 선생님도 치안유지법으로 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네. 경찰에 가서 첫 번째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타공했습니다. 공산당을 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일제시대 때나 해방 이후나 이 일본 사람도 그렇고 친일 반민족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을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가고 주사파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난 100년 동안 그 수법을 써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좀 그런 약발이 그런 주사파 빨갱이 뭐 이렇게 몰아갔던 것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계에 달하니까 그들이 지금 그동안에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그 엄청난 부와 권력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지? 그런 위기감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나 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극심한 비이성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이거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청산되지 못했던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나 우리 회장님의 발언을 듣고 위기감을 조금 느껴서 오히려 더 예민하고 과하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깨어난 국민들이 야 이렇게 자꾸 깨어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득권을 지키지?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저는 그들이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예전에 그 뿌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네. 지난 이제 77년 동안 해방 이후에 네. 특히 메가더가 친일 반민족 세력들에게 중용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그들을 엄청나게 그것을 증식하고 확장하고 해서 엄청난 지금 부와 권력을 누려왔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이나 이런 걸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과하게 지금 나오는 거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굳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꼭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와중에 여권에서 정세균 전 총리랑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파장을 생각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친일 미청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지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눈치를 보는 것 그거는 조금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친일파의 뭐 친일파든 친일잔재든 하여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문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친일 미청산 그리고 외세에 의한 분단에 대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결기 있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가슴 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훈경바학님께서 점령군이 맞죠. 깨어난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역사도 바로 세우고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가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부터죠. 회장님이 실제 독립유공자 후손이 맞는지 검증하겠다. 특히 회장님한테 10억 원 정도나 돈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 회수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제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독립운동가 공적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니까요. 공적 심사위원회에 독립운동가 심사위원회 친일 인사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굉장히 자의적으로 등급도 정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역사학계에 그걸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광복절을 폐지하자 그리고 건국절로를 제정하자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또 친일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친일 재산을 국고 활수를 몰수해주는 법을 만드는데 그걸 반대하고 이런 행태는 사실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친일에 뿌리 두는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세력에 뿌리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거는 마치 좀 거칠게 말하면은 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네. 이완영이가 내가 보겠다 나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완영이가 나서서 말이 안 예. 되는 소리 하는 거다. 예. 예. 그 말도 안 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예. 그 사실도 아닌 팩트도 아닌 게 입증이 될 건데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자기의 하더라고요. 과거나 예. 입장을 볼 때. 예, 예, 예. 예. 지금 왜 그런 얘기 자꾸 나오냐면, 지금 회장님 모친 전월선 씨인데, 예. 독립운동 한 사람은 전월순이다. 그리고 또 회장님 예. 아버님이 63년도 8월 15일에, 표창을 받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김근수 씨, 그러니까 표창받은 건지 아버지하고는 또 무관한 건데 왜 남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당신이 마치 독립유공자 후손인 것처럼 주장하느냐 이건 것 같아요. 우리 광복회에요. 네. 회원이 한 8,300명 되는데 거기 한 10명, 20명 정도가 참 안타깝게도 네. 태극기 부대 일대에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어쨌든 간에 흠집을 내려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네. 그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통째로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주장을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아니다. 검증을 해보니까 사실 그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그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 와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어머니의 네. 형제분 중에 이제 살아있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이모가 한 분 계시고 또 외삼촌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어머니 언니나 네. 같은 그 자매기관이죠.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독립운동했지 그 언니가 독립운동한 적이 없다. 또 심지어 네. 그 언니의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은 자칫하면 야, 왜 우리 어머니 거를 네가 뺏어가서 네가 국가에서 훈장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네. 우리 아버지 문제는 1963년에 네. 그 우리 아버지 김군수라는 동명이인데 같은 네. 이름인데 네. 그분이 거기 이제 국가보훈처 자료가 몇 줄 없는 그 자료 안에 몇 줄 없는 자료 안에 그 공적 내용은 들어가 있고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거주지가 서대문구 마포구 대현동 산 18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번지를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지난주에 가서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손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1962년도 2월 달에 거기 이제 이사 온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 또 쭉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네네. 우리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름이 있고, 예. 그 밑에 제 이름이 있고, 재산사님 이름이 쫙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지금 회장님 예. 말씀 들어보면 회장님이 정확히 맞는 사람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분 나쁘고 되게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잖아요. 혹시 그렇죠. 국민의힘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네. 본격화할 때 제가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그것을 무슨 정무위원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면책특권이 뒤에 숨어가지고 네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당당히 나와서 하면 나중에 예,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법적 취한다. 조치를 하겠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대담 주제 정말 뜨겁게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네네. 제가 해방 전해인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충칭에 보면 임시정부 자료에 네. 제 아버지 이름이 왕씨로 나와요. 왕석.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가명을 썼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자기 언니 이름이었던 전월순이 쓸 때도 있지만 전희, 김희 이렇게 쓰입니다. 네. 그 옆에 제 이름이 있어요. 네. 왕원웅으로. 아. 2살짜리 이렇게 해가 1945년 자료 보면 그게 여러 번이 나와요. 네. 그럼 네. 저는 어디서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임시정부 자리에 여러 군데가 그 얘기가 나와요. 왕원웅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대담한 대담 여기까지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원웅 강북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